안녕하세요. 곧바로 병원 관절센터장 김병각입니다. 오늘은 손에 올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질환 3가지를 비교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진료실에서 손목과 손가락 통증으로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센터장님, 키보드랑 마우스를 많이 써서 그런지 손목이 너무 아파요. 밤에 손이 저리고 자다가 깨는데 이거 손목 터널 증후군일까요? 손가락 마디가 붓고 뻣뻣한데 혹시 제가 관절염이 시작된 건가요? 이 3가지 질문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손목 통증, 손저림, 손가락 뻣뻣함이 있다고 해서 다 같은 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이 3가지 질문에 각각 다르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진료실에 이런 분이 오셨습니다. 40대 직장인 환자분이셨고 몇 달 전부터 손목이 묵직하고 마우스를 오래 잡으면 엄지 쪽이 찌릿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밤에 손이 저리고 아침에 손가락이 잘 안 구부려지는 느낌도 생겼다고 하셨어요.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키보드, 마우스를 많이 써서 손목 터널 증후군이 온 것 같은데 맞나요? 그런데 실제로 증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분은 증상이 한 가지 병만으로 설명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림과 야간 증상이 있으면서도 엄지 쪽 특정 동작 통증과 손가락 뻣뻣함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핵심입니다. 손목이 아프다는 표현 하나 뒤에 서로 다른 3가지 병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손목 터널 증후군입니다. 손목 안에는 뼈와 인대로 만들어진 좁은 통로가 있습니다. 이 통로를 손목 터널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통해 손가락을 움직이는 힘줄 9개와 그리고 정중신경이 함께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터널 안이 좁아지거나 주변이 부으면 정중신경이 눌리게 됩니다. 그 결과 생기는 것이 손목 터널 증후군입니다. 핵심 증상은 이렇습니다. 엄지, 검지, 중지, 그리고 약지 절반까지 저리거나 화끈거리거나 무감각해지는 느낌입니다. 새끼손가락은 정중신경 영역이 아니라서 새끼손가락만 저리다면 손목 터널 증후군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신호가 있습니다. 밤에 자다가 손이 저려서 깨고 손을 탁탁 털면 좀 낫는다. 이 표현이 나오면 진료실에서는 손목 터널 증후군을 먼저 의심하게 됩니다. 밤에 누워있으면 손목이 구부러진 자세가 되거나 부종이 증가해서 신경 압박이 더 강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행되면 어떻게 되냐고요? 짚기 힘이 떨어지고 물건을 자주 놓치기 시작합니다. 심한 경우엔 엄지 기저부 근육이 줄어드는 변화가 생기기도 합니다. 2단계까지 가면 회복에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2024년에 업데이트된 AAOS 손목 터널 증후군 진료 지침에서는 키보드를 많이 쓴다고 해서 손목 터널 증후군이 생긴다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워크그룹 의견이 담겨 있습니다. 즉 컴퓨터 작업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보다 손목 구조, 전신 건강 상태,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병입니다. 두 번째는 득게르뱅 건초염입니다. 이름이 조금 낯설 수도 있는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손목 엄지 쪽에는 엄지를 움직이는 힘줄 2개가 지나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이 통로와 힘줄이 자극을 받아 붓고 좁아지면 힘줄이 이 통로를 지날 때마다 마찰이 생깁니다. 그게 통증으로 느껴지는 것이 득게르뱅 건초염입니다. AAOS와 미국 수부외과학회 자료를 보면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이겁니다. 엄지쪽 손목이 아픈데 특히 뭔가를 쥐거나 잡거나 비틀 때 심해진다. 진료실에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병뚜껑 돌릴 때 손목이 아파요. 아기 안을 때 무거운 것 들 때 엄지 쪽이 너무 아파요. 마우스 클릭을 반복하다 보면 엄지 쪽이 쑤셔요. 손목 터널 증후군은 손저림과 감각 이상이 중심이지만 득게르뱅 건초염은 저리지가 않고 특정 동작에서 통증이 특징입니다. 이 패턴이 손목 터널 증후군과 다른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득게르뱅 건초염은 30에서 50대 여성에 더 많이 보이고 최근에는 스마트폰 엄지 사용, 반복적인 클릭 작업에서도 자주 나타납니다. 초기에는 스플린트 고정과 자극 동작 감소로 회복이 가능하지만 방치하면 힘줄 통로가 더 좁아져 일상생활 전체가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엄지를 주먹 안에 쥐고 손목을 새끼손가락 방향으로 꺾으면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료실에서 사용하는 핑켈슈타인 검사라는 동작인데 반드시 의사가 판단해야 하지만 이 동작에서 통증이 심하다면 진료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손가락 관절염입니다. 손가락에는 작은 관절이 많습니다. 끝마디 관절, 가운데 마디 관절, 그리고 엄지 기저부 관절, 이 관절들을 덮고 있는 연골이 다르면 이제 관절염이 생깁니다. 환자분들이 초기에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손가락이 좀 뻣뻣해. 아침에 일어나면 잘 안 구부려져. 그리고 병뚜껑을 열거나 열쇠를 돌릴 때 힘이 안 들어가는 것 같아. 중요한 건 이겁니다. 관절염은 처음부터 심한 통증으로 시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AAOS 자료를 보면 손관절염은 통증, 붓기, 뻣뻣함이 있고 특히 사용 후 욱신거리는 통증이 나타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마디가 두꺼워지거나 관절이 커 보이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병원에 꼭 오셔야 하는 신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밤에 손이 저려서 자주 깬다. 이것은 손목 터널 증후군 가능성. 짚기 힘이 떨어지거나 물건을 자주 놓친다. 이것은 신경 압박이 진행되고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엄지 쪽 손목이 특정 동작에서 심하게 아프고 붓거나 걸리는 느낌이 있다. 이것은 득게르벤 건초염일 가능성이 있고 손가락 마디가 반복적으로 붓고 뻣뻣하고 그리고 마디가 점점 굵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 이것은 손가락 관절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손저림과 함께 힘 빠짐이 온다면 단순 피로가 아니라 신경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세 가지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저림이 핵심입니다. 엄지, 검지, 중지 저림, 밤에 심하고 손을 털면 좀 낫는다. 이게 없으면 손목 터널 증후군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득게르벤 건초염은 저리지는 않고 엄지 쪽 손목이 특정 동작에서만 아프다. 예를 들면 병뚜껑 돌릴 때, 아이 안을 때, 반복 클릭할 때 엄지 쪽 손목이 아픈 것이 특징입니다. 손가락 관절염은 아침 뻣뻣함과 마디 변화가 핵심입니다. 이 시점에서 물어보시는 게 있습니다. 키보드랑 마우스를 많이 써서 이 병들이 생긴 건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키보드를 많이 쓰는 것과 손목 터널 증후군 사이에 직접 연관성은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미 손목이 구조적으로 좁거나 호르몬 변화가 있거나 관절이 약해지기 시작한 상태에서 반복적인 자극이 계속 더해지면 증상이 더 빨리, 더 자주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병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취약해진 곳을 더 빨리 불편하게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 조정, 휴식, 반복 동작 줄이기는 세 가지 질환 모두에서 의미가 있는 접근입니다. 손목이 아프다 해서 끝내지 말고 저리냐, 아프냐, 어느 위치냐, 밤에 심하냐, 마디가 변하느냐 이 네 가지를 구분하는 것에서 치료의 방향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곧바로 병원 관절 전문의 김병각 센터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